호프, 영화 호프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 호프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하냐면 호프를 보면 이 운전을 하면서 리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차 밖에다가 한번 카메라를 설치해 볼까, 호프 영화에 나온 것처럼 해보려고 하다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요 각도로 한번 해봅니다. 호프 영화가 3시간 조금 안 되고 2시간 한 40분 되나요? 러닝타임이. 그래서 계속 한번 보려고 예매를 하는데, 예매 시간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조금 길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못 보다가 어제 저녁에 볼 수 있게 돼서 봤습니다. 영화 호프의 느낌, 약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일단 매우 재미가 있었어요. 매우 엔터테인한 그런 영화이고, 다만 걸작이었는가 라고 봤을 때는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들고요. 호프는 2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 정보 없이, 호프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처음 보겠죠? 한 번을 봐요. 보고 영화를 보면은 매우 몰입감이 매우 강합니다. 매우 재밌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매우 볼거리가 많고 재미가 있어요. 즐기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번을 보고 2번째를 봐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에 이제 어떤 메타포들이 있는지를 그 메타포 중심으로 한번 다시 볼 만한 또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영화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 영화의 액션이나 그 미술적인 거나 그런 멋진 장면들 즐기는 것과 혹시나 그 안에 담고 있는 어떤 메타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보는 것이 약간 동시에 보는 것이 불가능한 느낌의 영화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2번 보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나는 그냥 뭐 사운드와 시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즐기는 것이 영화의 주된 관심사이신 분들은 2번째는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과연 이 영화가 좋은 작품인가, 어떠한 메타포,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가서 보면 좋겠다. 그래서 호프는 2번 봐야 되는 영화다 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네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느낌을. 일단 전반부는 일단 액션이 너무나 좋고요. 그 액션의 어떠한 흐름, 미술적인 거, 카메라의 어떤 카메라의 워크, 모든 시각적인 거 매우 멋있고 재밌고 흥미롭고 매우 몰입감이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그 점은 정말 모두가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배경이, 시대적 배경이 80년대에서 아마 좀 늦으면 90년대 초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80년대 말 중후반일 것 같은 느낌의, 초중반 약간 이런 느낌, 그때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 어떠한 그 복고적인 미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고적인 미감을 보는 재미도 꽤 있고, 액션 자체는 되게 임팩트가 있고 막 화려하고 막 테크니컬한데, 그것이 그 복고적인 마을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좀 신선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것은 괴물이죠. 괴물. 이건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외계인이죠. 결론적으로는 외계인이지만 뭐 그냥 괴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 괴물,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괴물이 이 영화 초반에 상당 부분 나오지 않아요. 등장하질 않아요. 눈에서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 괴물이 그 마을에서 어떻게 막 난리법석을 피고 있는지는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그걸 이해가 돼요. 근데 괴물의 모습은 등장하질 않아요. 그 연출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참 좋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어요. 그냥 되게 좀 웰메이드로 재밌게 막 즐길 수 있는 그런 액션, 조금 신선한 그런 액션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복고적인 미감 얘기했는데, 조인성 씨랑 같이 이렇게 다니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그분들의 패션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나와요. 특히 이제 숲에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되게 복고적인 그 너무나 멋진 패션과 그 숲에서의 그 초록색 그 짙은 숲에서의 그 장면들이 마치 약간 무슨 되게 막 패션 브랜드의 그 패션 필름이라고 하죠. 막 그 약간 룩이랑 해가지고 막 되게 영화같이 막 이렇게 찍는 패션 필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은, 근데 그게 너무나 복고적이면서도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약간 보면서 아, 이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만약에 히트를 하면 한동안 그 패션이 실제 대중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패션을 되게 그 감독님께서 강조해가지고 표현한 것 같이 되게 멋있는 패션으로 나와요. 시각적인 만족감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참 좋았고요. 아주 즐겁게 재밌게 볼 수 있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은 맞고, 조금 이제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점과 조금 개인적인 느낌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마도 이 영화는 그 좋은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동일한 칭찬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불호하거나 또는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을 말할 때는 되게 다양한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관점을 말할 것 같은 느낌의 영화예요.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은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제 제가 그냥 영화를 보다가 느낀 걸 한번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는 사운드가 좀 이상했어요. 특히 그 후반부에 가서는 별로 그게 좀 느껴지진 않았는데, 전반부,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이렇게 괴물이 막 등장하고 막 그걸 이렇게 그 시가전처럼 벌어지는 그 장면에서 막 황정민이 막 괴물을 추적해 나가고 막 이런 장면에서 사운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극장에서 이제 사운드 영화를 듣는데 사운드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사운드가 영화의 그 현장감의 사운드 느낌이 아니고 뭔가 마치 그 후시로 다 레코딩된 것 같은 느낌의 사운드인데다가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걸 듣는 정도로 사운드가 너무 이렇게 컴프가 걸려 있다고 해야 되나? 너무 가깝게 들리는 사운드였어요. 내가 보는 장면이 있는데 사운드가 막 귀에 약간 ASMR 비슷하게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영화 속의 사운드들이. 극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운드가 튜닝이 이상한 극장도 사실은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좀 그 극장의 상황에 따라서 사운드가 다르다는 느낌의 정도를 넘어서는 되게 이상한, 이거 믹스가 잘못됐는데? 사운드 믹스가? 라고 느낄 정도의 뭔가 그런 사운드였어요. 그래서 뭐야? 이상하다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거리감, 사운드의 거리감이나 공간감, 질감이 되게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진짜 이상했던 것은 그 초반부에서 이제 황정민 씨가 그 경찰인데 약간 구두를 신고 이제 다닌단 말이죠. 그 약간 단화 같은 구두. 근데 황정민 씨가 계속 그 뛰어다니거나 걸어 다닐 때 또각또각 하는 구두 소리가 되게 강조되어 있어요, 사운드가. 그래서 약간 일부러 그걸 강조한 것 같아요, 어떤 맥락상.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하고 약간 솔직히 저는 약간 싱크도 안 맞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의 강약도 좀 이상하고, 당연히 후시로 사운드를 그 사운드 디자이너가 해서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운드는 현장 사운드로 안 하고, 왜냐면 현장에서 구두 신고 막 흙바닥 뛴다고 소리가 나진 않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싱크도 안 맞게 느껴지고 뭐야 막 이랬어요. 근데 당연히 이 정도의 블록버스터를 만들면서 그런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사운드가 이상할 리는 없잖아요. 짱 이상한 거가 막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나홍진 감독님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일부러 사운드를 좀 다르게 믹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제작할 때 그 연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분명히 그럼 일부러 그렇게 한 거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납득은 됐어요, 그 의도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영화를 보는 시점에 되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서 좀 몰입을 깨는 부분이 있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매우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CG가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훌륭한데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리뷰들을 보면은 CG가 어색하다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그 관객분들이 보기에. 실제로 약간 어색한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어색한 부분이 어디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았냐면, CG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일단 그 피사체
모델링을 디테일하게 잘 하는 거는 기본이겠지만 결국에는 그 실사 장면하고 CG가 자연스럽게 섞이려면 이제 그 색톤이나 라이팅, 빛의 방향이나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이제 CG를 하면 되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CG로 어떠한 크리처 같은 것을 CG로 표현했다 이러면 우린 되게 그것이 그 디테일한 질감들이 잘 보여지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걸 보통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의 어떤 그 씬의 구도상 그 CG로 합성된 그 외계인 괴물도 포커스가 나가게 표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CG가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통은 CG의 자연스러움을 그 관객들이 기대를 할 때 섬세한 피사체의 텍스처들이 잘 표현된 걸 보기를 기대하니까 그 약간 포커스가 나가게 연출된 장면에서 약간 그 부분이 이제 CG가 잘못됐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심도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CG로 된 피사체를 약간 포커스가 나가게 연출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커다란 물체 안에서도 포커스의 나감의 정도가 조금은 그 물체의 형태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게 연출을 해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그냥 그 흐려지는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심도가 날아가는 정도가 그냥 약간 다 동일한 건 거예요. 피사체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카메라의 블러, 그러니까 포커스 블러가 자연스럽게 적용된 느낌이 아니라 그냥 포토샵에서 블러로 지운 것처럼 뿌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CG가 되게 어색하다, 실사 장면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CG가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어색했던 것은 이게 이제 80년대쯤의 역사인데,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영화 같은 거를 할 때, 만들 때 좀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해도 그때의 언어를 완벽하게 100% 막 그때의 말투 막 그런 거를 다 구현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면서도 100% 그걸 구현하는 건 어렵죠. 그 억양이나 그때의 뭐 톤이나 이런 것들. 근데 조금 어색했던 것은 이제 여기서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약간 은어들을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죠. 약간 뭐 욕도 하지만 은어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그 영화 속에서 단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개멋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완전 좋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말은 80년대에는 우리가 쓰지 않았던 말이란 말이에요. 개멋있다 이런 말 안 썼단 말이죠. 완전 좋아도 안 썼어요, 80년대에는. 만약에 근데 이게 배경이 80년대인데 그 인물이 거기서 아, 개멋있어 이런 말을 쓰면 그거는 되게 어색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런 특정 은어들이나 특정 유행되는 은어들은, 신조어적인 은어들은 그 시대상하고 되게 딱 싱크가 안 맞는 게 되게 딱 도드라지는데, 중간중간에 무슨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요즘 말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 표현에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썼던 언어를 완벽하게 구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완전히 요즘에만 쓰기 시작했던 말을 그때 쓰는 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좀 저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보다가 약간 오게티처럼 또는 약간 어색하다 하는 느낌으로 하는 아쉬움이지, 뭐 영화의 전체적인 작품성의 아쉬움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것이 조금은 관람을 하다가 거슬릴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게 워낙 이제 전 작품들에서 걸작들을 만들었던 거장이신 이제 감독의 되게 오랜만에 작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작품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보게 되잖아요, 완성도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보다가 제가 했던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던 것은 이제 이게 막 대결을 막 하죠. 외계인들하고 이제 막 계속해서 전투를 하죠, 일종의. 그 룰에서 조금 이제 어색함이 있죠. 원래 우리가 원래 이렇게 조금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좀 SF나 또는 뭐 이런 액션이나 품들을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논리적인 인과관계나 그
어떤 좀 과학적인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게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 싸움의 룰이 어색하다고 느끼는 게 조금 있었죠. 예를 들면은 막 총을 그렇게 맞아도 안 죽는 이 외계인이 뭐 어떤 화기를 맞으면은 데미지를 입고, 그리고 뭐 어떤 것에는 끄떡도 안 하는데 어떤 것에는 약간 데미지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차에 치였을 때는 또 그냥 꼬꾸라지고 약간 뭐 이런 게 좀 어색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인성 씨가 나오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데미지를 입었을 때 죽거나 바로 꼬꾸라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조인성 씨는 막 던져지고 막 나무에 부딪히고 막 날라가고 막 외계인이 던져버리고 막 해도 뭐 멀쩡한 거죠. 물론 이제 주인공은 원래 죽지 않는 거지만, 그런 게 조금 그 편차가 너무 커서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조인성 씨는 나중에, 이건 약간 스포일 수 있는데, 나중에 죽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데미지를 입어도. 그래서 뭐 어떤 해석들을 보니까 조인성이 사실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들도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게 감독이 이제 이런 거죠. 감독님께서 그런 의도나 배경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죠. 내용상으로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영화를 보는 순간에는 그런 가능성이나 정보를 배제하고 그냥 봤을 때 그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는 누구는 펑펑 하면 죽었는데 조인성은 펑펑펑 아 죽나 하는데 안 죽으니까 약간 거기서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괴물이 엄청 빨라요. 괴물이 엄청 빠른데, 이렇게 등치가 엄청 큰데 괴물이 퉁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괴물이면 위협적이긴 해도 빠르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나 이제 여기서 말도 등장하고 뭐 차도 등장하는데 뭐 도망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괴물이 텅 이렇게 할 때 막 말들은 막 타닥타닥 하면은 막 괴물이 천천히 쫓아온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괴물들은 막 싹싹싹 다니고 막 슉슉 다니고 막 휙 다니고 막 날라다니고 막 움직임 자체가 되게 빠른 액션감의 모션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말을 못 잡아요. 말을 못 잡고 막 차도 못 잡고 막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게 물리적으로 약간 이 물리적인 감각이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아니 저 정도의 빠른 크리처면 무조건 따라잡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못 따라가요. 특히 마지막 쪽에 가면은요, 이제 외계인 말을 탄 조인성 그 다음에 경찰 차, 이렇게 추격신이 3개가 추격을 같이 하거든요. 서로 되게 긴 추격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어떤 이 빠른 속도감으로 막 하는 그 외계인이 그 말을 못 따라가요. 계속 진짜 어색합니다. 그거는 아마 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되게 어색해요. 아니 저 정도면 잡힐 것 같은데 막 약간 이런 게 있고, 아니 저렇게 빠른데 왜 못 잡지 막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추격신이 되게 길거든요. 막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를 추격을 하는데 말이 안 지쳐요. 아니 자동차야 어차피 엑셀 밟으면 계속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말이 지치질 않아요. 거기서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심지어 어느 생각까지 했냐면은, 약간 영화 그 후반부의 영화를 볼 때는 이거 이상한데 뭔가 좀 이게 과학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약간의 어쨌든 그 물리적으로 이게 뭔가 어색함들이 있는데라고 느끼면서, 이거 혹시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상인가 꿈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는 약간 감독님께서 이게 연출의 미스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감독님께서 일부러 이런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어떤 좀 이 영화의 메시지적인 의도가 있는 건가? 뭔가를 풍자하는 건가? 뭔가를 약간 희화화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는 건가? 라는 뭐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막 어색해요. 너무나 액션이 재밌고 완성도가 높고 액션을 보는 재미로 막 보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제가 이상하다고 말한 이유는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뒤에 가서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 논리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색하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좀 전에도 말했지만 조인성은 결국에는 죽었나 싶을 정도의 상황까지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속편을 생각한
뭐 조인성은 외계인이냐, 황정민도 외계인인 거 아니냐, 외계인은 아니더라도 뭐 지구인이지만 뭔가 특별한 존재냐, 마치 그 히어로물의 그런 사람들처럼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사람들의 혹평을 받는 게 정말 그 마지막 장면이죠. 이제 막 추격신 다 끝났어.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막 외계에서 뭐가 막 오고 막 그 외계인들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뭔가에 대한 어떤 밑밥을 깔아주는 것 같은 뭐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걸 던져주는 것 같은 어떤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좀 어색하면서도 갑자기 뭔가 이러면서 진짜 이러다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봤던 극장에서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5명 정도가 봤던 것 같아요. 15명 정도 봤는데, 젊은 분들하고 커플 이렇게 봤는데, 영화 딱 끝나고 약간 불이 싹 켜지잖아요. 다들 약간 되게 허탈해하는 느낌, 그래서 헛웃음을 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별로여서 그랬다기보다는 너무나 재밌게 막 신나게 재밌게 막 보다가 마지막에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것이 제가 약간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느낌이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정말 이제 백번양보해서 이 감독이 뭐 훌륭하신 감독이고 이게 칸에도 출품을 했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대단한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뭔가 그 현대 인간들의 어떠한 그것에 대한 상당히 조롱적인 메시지를, 비판적인 조롱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되게 막판에 뭔가 이상한 어색한 그런 연출을 한 건가? 이렇게 그냥 막 스스로 막 좀 의미부여를 해보고 싶을 정도의 좀 그런 영화였고요. 다만 공통되게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은, 결국에는 이 영화는 이제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무지, 어리석음, 인간의 그 뭔가 유치하고 약간 치졸하고 그 뭔가 그런 거, 그죠? 인간의 그 면모를 이제 약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이제 약간은 해석을 어느 정도 깔고 갈 수 있는데, 뭐 이 메타포적인 해석은 그 전문적인 평론가분들의 평론들이 좀 컨텐츠가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뭐 그 해석들을 뭐 미리 보고 영화를 보면 영화가 진짜 재미없을 거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영화를 보시고 나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 영화를 보는 그 2시간 한 반 이상의 그 시간은 이게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고 시각적으로나 이렇게 만족감을 많이 주는 영화니까 즐기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데이트나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재밌게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서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좋다. 그러나 약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영화가 그냥 이거 영화 재밌어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가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법한 영화, 아주 마지막 장면 빼고는 하는 그건 빼고는 그런 영화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 영화가 뭐 캐스팅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대작일 거라는 약간의 그런 마케팅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을 갖고 가면은 이제 취향에 따라서는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 약간 영화다, 그렇게 되실 수 있는 영화니까 것만으로도 이미 시간을 들여서 보는 게 아깝지 않은 영화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어떤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영화를 또 보시면서도 뭐 나름의 해석을 부여해 보실 수도 있고,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해석들을 또 즐기고, 그리고 또 영화를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보면서 또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걸 하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시대상적인 메시지나, 그러니까 그 시대상적인 것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 그것이 현대의 지금의 우리 사회에 또 전하고 싶은 약간의 어떤 화두를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또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 그런 거 없다는 식으로 막 그냥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감독님의 성격이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냥 굳이 막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그런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영화였다. 저는 시간이 되면 2번째 관람을 한번 해보고 싶고, 2번째 관람은 이제 그 영화의 내용도 알고 시각적인 즐거움도 느꼈으니까 한번 진짜 그 메타포만 분석을 해보는, 의미만 내가 한번 거기서 찾아보는 그런 방식의 관람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영화가 너무 길어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영화 리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